안녕하세요. 여의도 사대금융공사 정경훈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6일자로 보도된 회식 후 기가 중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분에 대해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결정에 대해서 쟁점사항을 기준으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결정이 됐단 말은 그 이전 단계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심 법원에 해당되는 지방법원의 결정은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1심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적인 이유로 회식을 했고 회식한 이후 귀가하던 중에 비록 무단횡단이다라고 하는 고인의 과실이 개입되어져 있는 무단횡단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기본 전제에 해당되는 무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을 근거로 비록 고인의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록 무단횡단이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판단이 또 달랐습니다. 2심 법원에서는 비록 업무와 관련되어져 있는 회사가 주관한 회식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음주의 정도는 본인이 직접 조절 가능한 상태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과한 상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음주의 원인이 본인의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는 고인을 배웅했던 동료 근로자가 고인의 음주 정도가 과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상적으로 귀가가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진술이 확보되고 귀가 도중에 아내에게 문자도 보내고 했던 그 상황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과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무단횡단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무단횡단을 하는 그 순간 그 사고의 원인은 본인의 판단에 의한 사고였다라고 단정지어서 업무 관련성을 배제했던 그런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그 내용은 고인이 음주했던 그 1차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한 행사가 끝나고 고인이 총괄했던 그 업무가 마무리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고인을 과음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을 인정하고 2차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도 고인의 소속 팀원들 전원이 다 참석하고 그 위에 팀장까지도 참석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고인이 빠질 수 없는 그런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는 정도의 2차 회식 자리였다고 하는 측면을 감안했고 따라서 1차와 2차 자리 과정에서 만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귀가하던 중에 비록 무단횡단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무과실 책임주의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사실상 고의에 해당되는 자해행위가 되지 않는 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국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산재보험법 37조에 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의 발생이 고의나 자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업무상 인정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서 이러한 법조문도 판단에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택시기사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비록 무단횡단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였다라고 본다면 고인의 판단상에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라고 보더라도 산재로 승인했던 그런 사례가 이미 판례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판례는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도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상 회식으로 인해서 만취된 상태로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2005년도 판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식 후에 귀가하던 중에 1차 회식과 2차 회식이 끝나고 만취된 상태에서 추락해서 사망해버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업무상 회식이 끝나고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상 회식으로 인해서 만취되어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인정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설명의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회식이 가장 큰 문제죠. 그 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주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면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첫 번째, 사업주가 회식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경비를 지급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 회식의 참석 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합니다. 세 번째,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회식 이후에 발생한 그 사고의 원인이 스스로
자해행위에 해당되는가? 이것은 바로 산재보호법 37조에 해당되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그 자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회식 같은 경우에 2차와 3차로 이어질 경우 비용에 대한 결제가 2차, 3차까지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2차, 3차 회식의 업무 수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6년도, 2005년도 이 무렵에도 사실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택시기사의 무단횡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형성되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행위의 경우에도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상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본다면 그 행위까지도 산재보호법에서는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미 형성되었고 2018년도에 형성된 택시기사의 무단횡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행위의 사건하고 과거에 형성되어 있던 업무상 회식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기가하던 중에 발생한 일상적인 사고가 두 개를 결합시키면 결국은 이번 대법원 판례의 결과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회식도 중요하지만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귀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